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도다리가 제철인 요즘 남해안은 대형 화물선이 드나드는 항로까지도 어민들이 그물을 치는 등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칫 선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물 수거에 나선 당국과 어민 사이에 실랑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선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마산항 앞바다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작은 물병을 잡아당기자 긴 그물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봄철 고가어종 도다리를 잡기 위해 어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물 수거선 위에 도다리 수십 마리가 쏟아집니다. 마산만은 수질이 좋아져가지고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항로에서 어로 행위는 불법입니다. 화물선과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이 드나들다 스크류에 그물이 감기는 등 안전사고 우려 때문입니다. 계도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고 이랬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그물을 돌려주지 않고 경각심을 높이려고. 마산항 인근은 먼 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도다리 명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3, 4월이면 불법 그물 설치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물 한 개 길이는 최장 400m, 2시간 동안 수거한 것만 3톤이 넘습니다. 1kg에 4만 원이 넘는 도다리로 큰 수익을 노리던 어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국바닥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하면 안 됩니다. 선배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 피해주고 큰 지장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항을 드나드는 화물선과 유조선 등은 신고된 것만 한 해 평균 14,000척이 넘습니다. 해양당국은 항로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벌금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선용품을 배달하는 드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남미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관제 시스템에 물과 음료수 등의 선용품 배달 주문이 접수됩니다. 무선 조정 헬기, 이른바 드론이 5kg짜리 물을 싣고 바다를 가로질러 상공을 납니다. 2km를 날아 목표 지점인 바지선으로 배달을 완수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선용품을 배달하는 선용품 운송 드론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울산시와 드론 제작업체가 공동 개발한 이 드론은 최대 초속 10m의 바람에 견디며 10kg의 물건을 싣고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배로 물건을 나르는 것에 비해 운송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다량 품종까지 원활하게 수송시키기 때문에 물동량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화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을 늘리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드론 기술 개발이 관건입니다. 적어도 초속 18m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세간에서 선용품을 배달하는 외항까지 10km 거리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비행 시간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풍속에 조금 더 강한 이 드론과 이동할 때 이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배터리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적절하게 비행을 오래 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해상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관련 규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현안별 입장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통영 고성에 출마한 후보 3명의 핵심 공약을 이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통영 안정과 일반, 덕포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대규모 에너지와 외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사천과 가까운 고성에 항공산단을 만들어 일자리 10,000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 안에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제2의 성동조선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올 가을에 만듭니다. 중앙정부와 몇 가지만 조율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유한국당 정정식 후보는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통영 케이블카와 연계한 해안 케이블카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또 문을 닫은 통영 성동조선소를 민간 합작 법인을 통해 되살리는 이른바 통영형 일자리 추진을 자신했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던 큰 기업입니다. 성동조선의 몰락으로 통영 경제가 피폐해졌습니다. 성동조선을 통영형 일자리 방식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통영에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아시아 최대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해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양수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입니다. 해양수산 활동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와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갈 필요 없어요. 바로 현장에 통영에 와서 해야 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최악의 침체에 빠진 통영과 고성의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새 후보. 유권자들의 선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2023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김해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경남에서는 2010년 진주 다음으로 13년 만에 전국체전을 열게 됐는데요.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를 만들고 실익을 높이는 경제체전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2023년도 전국체전을 경남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김해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열고 부산시와 경합을 벌여온 김해시를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그동안의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체육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체전의 새로운 모습을 경남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울경 전체가 좀 협력하는 그런 23년, 24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사단의 현장 방문을 비롯해 준비와 유치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조선과 기계 등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경제체전을 열겠다는 내용도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체전을 맞아 김해시는 3개 체육공원에 종합운동장을 새로 짓습니다. 또 경남도는 분산 개최되는 17개 타시군 경기장도 새로 보수합니다. 이 같은 경기장 준비를 비롯해 일주일 동안 3만여 명이 경남에 머물면서 전체 경제 유발 효과는 5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도 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체전, 어떤 문화체전, 또 전 국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화합체전이 되도록. 김해시는 4개 실업팀을 새로 창단하는 대신 전체 예산은 2,600억 원에서 900억 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체육 발전과 경제체전,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경남의 4번째 전국체전이 4년 뒤 열립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함양에서도 산속에 외따로 살던 노년의 세 자매가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 80명이 합심해 이들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한 산중가옥. 주민들이 곳곳에서 보따리를 꾸리고 집을 치웁니다. 30년째 산중에 외따로 살던 60대 세 자매의 이사를 돕기 위해 주민 80여 명이 발벗고 나선 겁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사흘 동안 이삿짐을 꾸리고 산비탈에 줄지어 서서 보따리를 건네 옮깁니다. 헬기까지 출동한 덕분에 1톤 꾸러미 10여 개에 담긴 세간살이는 무사히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이곳에서 만약에 이대로 두다가는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요양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산생활을 시작한 세 자매. 30년 동안 험한 산길을 오가며 땔감을 구하고 텃밭을 일구느라 허리가 굽었고 지병도 나빠졌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거동조차 힘들어져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산을 1시간 이상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이 집은 보시다시피 주변에 이웃도 없고 전기나 통신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이들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면사무소와 주민 80여 명이 합심해 이사를 도운 겁니다. 주민과 지인의 도움으로 아랫마을의 새 보금자리를 찾아 이웃과 소통하고 병원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하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와서 도와주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언니들 좋으냐고 이렇게 좋다고. 그 잘한 것 같다고. 얼굴에 혈색이 돌피다. 은혜로 오니까.
그래서 뿌듯합니다. 자칫 소외된 채 위기를 맞을 뻔한 노년의 세 자매. 지역사회와 이웃의 세심한 관심 덕에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창원 16도, 진주 19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더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해집니다. 평년 수준에 못 미치는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5도선을 밑돌겠고 한낮에도 15도선 아래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는 많이 건조합니다. 경남 지역은 양산과 창원, 김해, 밀양에 오늘로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집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다소 흐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크게 올라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원 10도, 김해와 양산, 통영 1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창원과 거제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 6도, 남해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어제보다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오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금세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기술선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미래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창원상의가 창원시 1인 창조기업센터 창업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창업 희망자를 지원합니다. 중보센터기업부가 오는 29일과 다음 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모 설명회를 엽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5월 말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경시대회 지역예선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경남 해역에서 해마다 10,000톤 넘게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 쓰레기 통합정보 시스템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경남 해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적게는 10,000여 톤, 많게는 17,000여 톤이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쓰레기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영 한산도의 지역농협이 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카페리선을 운영합니다. 통영 한산농협은 다음 달 5일부터 통영항에서 한산도 재승당 사이를 하루 10번 왕복하는 카페리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한산농협이 36억 원을 들여 마련한 카페리선은 총 톤수 376톤으로 승객 250명과 자동차 3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경남과 부산, 울산의 3,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국가 전체와 지역에 맞는 재정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어제 창원 성산구 월림 삼거리에서 60살 박모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51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24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직진하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